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는 순간 관객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목소리, 단 18살의 전유진. 사람들은 그녀를 트로트 천재라 부르며 차세대 주자로 주목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에는 또 다른 질문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녀의 자산, 통장 속 숫자입니다. 언론은 광고 계약과 수상 경력, 꾸준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미 수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그 규모는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여러 방송에서 집도 없고 계좌도 비어 있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숫자와 현실 사이의 간극, 바로 이 지점이 전유진의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건넨 700만 원,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각종 기부 행보. 단순한 수익의 축적이 아니라 효도와 나눔이라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전유진의 진짜 자산은 무엇일까요? 은행 통장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웃음과 팬들의 신뢰, 그리고 사회에 퍼져나간 따뜻한 마음일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남는 질문은 왜 전유진은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집이 없고 계좌가 비었다는 농담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단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수많은 무대를 경험하고 방송과 콘테스트에서 이름을 알리며 얻은 수익은 분명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부를 과시하거나 화려한 소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유진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다른 곳에 흘려보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바로 14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위해 치과 치료비 700만 원을 건넸던 순간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용돈을 모아 학용품을 사던 시기에 그녀는 아버지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금액의 전달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증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거운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효녀라는 칭찬을 넘어 한 가수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전유진에게 돈은 쌓아두는 대상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의미가 생기는 도구였습니다. 그녀가 집이나 차보다 가족의 웃음을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삶의 메시지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듯 그녀의 재산 역시 울림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계좌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흘러간 방향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유진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유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충격을 주는 지점은 그녀의 수입 규모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무대 출연료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광고 계약 역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통신사와 식품 브랜드, 지역 축제 무대까지 그녀의 얼굴을 원하는 곳은 많았습니다. 단순히 데뷔 몇 년 만에 이룬 성과라 보기 어려울 만큼 빠른 성장세였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미 억 단위 자산을 쌓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 방송에서 전유진은 계좌가 늘 비어있고 집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익이 있었다면 과연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정답은 그녀의 행보 속에서 나타납니다. 수익이 들어올 때마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은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단순히 어린 가수가 수익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의도적으로 돈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관객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스타들이 화려한 집과 자동차를 공개하며 대중의 시선을 끌 때 전유진은 소박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절약 정신이 아니라
그녀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그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반전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 반전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팬들이었습니다. 전유진의 팬덤 텐텐은 단순히 노래를 듣고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 그녀의 삶의 방식에 공감했습니다. 계좌가 비어있다는 농담이 전해진 순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히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돈을 쌓아두지 않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눈물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는 그녀의 얼굴과 응원 문구가 담긴 전광판 광고가 걸렸고, 포항 고향에서는 팬들이 직접 현수막을 걸며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공항과 거리에서도 배너를 흔드는 팬들의 모습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처럼 비쳤습니다. 광고와 기부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다른 아이돌 팬덤과는 또 다른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언론 역시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한 기사 제목에는 효도와 기부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이미 이런 길을 선택한 전유진에게는 세대 교체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하나의 메시지로 모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자산은 은행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노래로 울림을 주고 행동으로 믿음을 쌓은 결과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과 대중은 그녀의 행보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더욱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유진의 삶에서 두 번째 반전은 바로 기부 행보에서 드러납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진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 팬들과 함께 4천만 원을 모아 희망브리지에 전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1천만 원은 전유진이 직접 낸 금액이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팬덤 텐텐이 힘을 모아 채웠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울림을 남겼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로 감동을 주던 소녀가 이제는 사회적 책임으로 그 울림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2024년 겨울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에 100벌의 겨울 패딩을 기부했습니다. 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전달된 옷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여러 차례 선한스타와 선한트롯 투표 상금을 소아암재단에 전액 기부하며 누적 수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팬과 함께하는 기부 방식은 전유진만의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덤과 가수가 함께 사회를 바꾸어가는 특별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반전은 대중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에 자신의 수익을 사회와 나누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칭찬을 넘어 세대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돈을 쌓는 대신 나누고 소비하는 대신 베푸는 행보는 곧 그녀의 브랜드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전유진의 진짜 자산은 은행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남겨진 따뜻한 흔적이라는 것을. 이 반전은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한국 사회가 주목하는 상징적 인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관객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 전유진의 이야기는 무대 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스스로 설계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주체로 성장한 것입니다. 포항에서 시작된 꿈은 대학 진학으로 이어졌고, 동덕여대 실용음악과에서 공부하며 음악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업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어떤 가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활동을 넘어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도 뚜렷합니다. 광고주들이 선택한 이유 역시 단발적인 인기 때문이 아니라 꾸준한 성실함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노동 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노래로 안전의 가치를 전하고 지역 축제와 공익활동에서 목소리를 보탠 것은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보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화려한 소비와 단기간의 인기를 쫓기보다 꾸준한 신뢰와 성실함을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 역시 이런 모습에서 안도감을 얻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로서의 응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행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전유진이 만들어가는 이 긴 호흡의 길은 결국 장기적인 신뢰라는 형태의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계좌의 숫자는 언젠가 변할 수 있지만 팬들과 사회가 기억하는 이름과 이미지, 그리고 나눔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라 오랫동안 곁에 머물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유진을 둘러싼 국내 여론은 언제나 뜨겁고 다층적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녀가 벌어들인 수익이 이미 억대에 달한다고 보도하며 어린 나이에 거둔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가 방송에서 집도 없고 계좌도 비었다고 언급하자 대중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쓰였는지가 더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창에는 전유진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국민적 인물로 존경한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효도와 기부의 행보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위해 어린 나이에 건넨 700만 원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과도한 팬덤 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광고와 이벤트가 과열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적인 여론은 효도와 기부라는 긍정적 가치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전유진이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내 여론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전유진의 진짜 자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그녀에게 보내는 믿음과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쌓이면서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사회가 사랑하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앞으로 그녀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더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단순한 숫자보다 더 깊은 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벌어들인 수익은 분명 크고 놀라운 규모였지만 그 돈이 흘러간 방향을 보면 더욱 큰 감동이 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건넨 700만 원, 장애인 시설에 전해진 100벌의 겨울 패딩,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4천만 원, 그리고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기부까지. 이 모든 순간은 숫자 이상의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조용히 쌓여온 기록은 결국 그녀의 삶을 빛나게 한 진짜 자산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흘린 땀방울, 팬덤이 보낸 신뢰, 그리고 사회에 흘려보낸 따뜻한 마음. 이것이 바로 전유진의 진짜 재산입니다. 단순히 통장의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자산,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을 기억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상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정한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은행 계좌 속 숫자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웃음과 팬들의 신뢰, 그리고 사회에 남겨진 따뜻한 흔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유진의 삶이 보여준 답은 분명하지만 결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노래와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